네, 안녕하세요. 3월 18일. 저 혼자만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진계수입니다. 네, 무사히 복귀를 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제가 지난주에 한 주 자리를 좀 비웠어요. 정확히는 두 주죠. 한 주는 출장을 갔다 오는 거고, 한 주는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불상사로 입원을 하는 바람에 한 주 참여를 못했는데, 지난주 레코드 보니까 다들 재밌게 하시던데요. 네. 근데 리딩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만드는 레코드였습니다. 재밌게 보았습니다. 대, 지난주 어떻게 대장님이 안 보셨어요? 계셔서 조금 네? 아니 뭐 저 없어도 잘 하시던데요, 다들. 예. 대장님의 빈자리는 허전합니다. 그냥 오디오가 좀 비는 건가요? 뭐죠? 강병호 선생님 음소거 하셨어요, 혹시? 안 들리는데? 지금은요? 들립니다. 근데 저는 들리는데 목소리 이게 같은 이게 카메라로 두 개 그 안드로이드랑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아, 깨끗하지는 않네요. 이게 왜 그런지 조금만 네네네. 이따가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왜 배동서 선생님 지난주에 리딩 하시니까 어떠세요? 재미있으셨어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리딩을 하니까, 이게 리딩을 하는 사람이 왜 많이 배우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리딩을 한다는 그 생각에 뭔가 공부도 좀 더 하게 되고, 생각도 좀 더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것 같았습니다. 네, 재미있죠, 리딩을 하면. 나머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요새 이제 듣는 수업에서도 계속 방학 동안 해왔던 선형대수 내용이 나와서 그게 뭔가, 의미 없는 일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함을 많이 느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통계학 관련된 거 하셨었죠? 네. 요즘에 근데 수업을 발표하고, 네, 네. 네,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선형대수랑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상관 있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혼자 신나서 설명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네, 뭐 그랬습니다. 아무로는 어떻습니까? 뭐 굳이 꼭 선형대수여야 할 필요는 없죠. 재미만 있으면 되죠. 네. 이게 뭐 수학이면 되죠, 사실. 네. 사실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계산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금 말씀 네, 잘 가능하신가요? 네. 지냈습니다. 네. 지금은 어때요? 잘 들립니다.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3월 되면서 좀 제 회사 일정이 좀 바빠지긴 하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음, 요즘 수학 공부들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조금씩 하고 계시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더라도 하나씩 좀 하고 있는 것들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각보다 공백의 기간이 커서 약간 머리가 리셋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공부했었지? 하고 이제 다시 좀 아까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저녁 먹고 잠깐 봤어요. 오늘 뭐 그래도 리딩을 해야 되니까 또 뭔가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그래서 기억 상실증에 대한 돌이킴으로써 MIT 오픈 코스에 있는 TA 문제들을 한번 싹 풀어봤어요. 거기 TA들이 풀어주는 음,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 그거 직교랑 막 프로젝션 그리고 그람슈미츠 뭐 행렬식 이런 거 좀 풀어보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건 네모까지 까먹지 않아가지고 네모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뭐 굳이 선형대수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이호철 선생님이랑 같은 거를 했거든요. 어제 밤에 좀, 맞다, 해야 되는데 해서 QR분에 대한 MIT 코스 강의 영상을 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TA 세션 문제들 풀고, 그리고 올라와 있는 문제 한두 문제씩
풀고 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수학 공부는 요새 그 통계에 나오는 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이랑 에밀리 수정법에 대해서 그냥 그 아직도 완전 이해는 안 되는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배우나요? 그 큰 수의 법칙, 로우 오브 라지 넘버랑 그리고 CLT 그 내용들이 그게 그 수렴한다는 내용이 되게 미묘하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서 그거를 조금 이해해 보고 싶어서 주말 내내 거기 달려들었다가 오늘 집 내오는 지하철에서 뭔가 이게 뭔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냥 개인적으로 의미 없는 주말은 아니었구나 싶은 생각에 좀 뿌듯하게, 네, 왔습니다. 지금 수리 통계 공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이번에 그 생존 분석이라고 이제 아, 그, 네, 언제 이게 죽을지, 그게 그 모든 기간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조사 기간 동안에 죽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만 조사하니까 이 절단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하는데 거기 생존 분석에서도 결국에 라이클리후드 펑션을 써서 그 내용은 수업에 안 다루니까 다시 한번 보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그 김에 한번 보다가 다시 한번 그 약간 구렁텅이로 이렇게 빠졌다랄까 그러니까 네, 그런 상태 있습니다. 음, 재밌겠네요. 공부 많이 하셔서 한 번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네트워크 잘 되나요? 저는 잘 보이는데 혹시 끊기시는 분 계실까 봐 좀 걱정돼서. 네, 네, 저는 저는 잘, 괜찮습니다. 네, 네, 저도 괜찮습니까? 괜찮, 혹시 문제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라인을 아예 두 개 따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패드랑 이거랑 따로따로. 예. 예, 배동선 선생님 어떠세요? 요즘 여러 가지로 일이 바쁘실 것 같은데 뭐 어마어마한 걸 만들고 계십니까? 어마어마는 아니고요. 그냥, 저는, 약간 요새는 수학 공부는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저번 주는 이제 리딩을 한답시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저번 주는 또 복소가 없었거든요. 음, 지금 이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게 이거랑 복소랑 두 개인데, 닭가수랑 세 개죠. 그렇게 세 개인데, 복소도 없고 닭가수도 없다 보니까 저번 주는 약간 놨던 감이 있고, 근데 이제 선영대에서는 리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리딩은 그 준비는 했고, 그렇게 하고, 요번 주는 어제 복소가 좀 재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늘만 복소를 세 번 들었거든요, 다시. 음, 약간 그렇게 치중돼 그 대신에 선영대수는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냥 뭐 프로그래밍 만드는 것 중에 약간 뭐 통계 처리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로직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파이썬으로 좀 짜보고 있습니다. 수학의 즐거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오픈 채팅방 몇 개 저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채널에 계신 몇몇 분들이 활동하는 걸 볼 때마다 되게 재밌어요. 다른 채널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복소 이런 얘기도 다른 채널에서 나오거든요. 다른 오픈 채팅방에서. 근데 되게 재밌어요. 막 이게 채널이 큰 채널이 아닌데 수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다 알긴 아는구나 이 채널을 막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하는 약간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막 스터디 어, 리딩 하시는 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세요. 어, 네. 찾아보면 또 숨어 있는 걸 찾아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뭐야, 익명성을 위해서 어디인지는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강병수 제가 선생님은, 복수해서 뻘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제가 복수해서 뻘소리 하는 것도 다 지금 은근히 조회수가 나온다니까요, 이게. 네. 네네 일단 네. 알겠습니다. 네. 닭가수 이런 거 몇백 회 정도는 나오던데, 보면. 네, 멤버십 분들이 다 보시진 않을 것 같고, 한 100명 본다고 하면은 나머지 분들은 왜 멤버십 아닌 분들이 꽤 많이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강병 선생님 요즘 수학 공부 어떠세요? 좀 재미있으세요? 아니, 저야 뭐 욕이 아니면 안 하니까. 일단은 이제 손계산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서
음. 이것저것 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툴을 좀 어거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파이썬을 좀 해보려고요. 네. 조금 업무적인 여유를 만든 다음에 파이썬을 좀 다시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이제 다시 보니까 까먹어가지고 네.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명 선생님 막 수학 관련 책도 되게 꾸준히 많이 읽으시잖아요. 역함수 하면은 거의 이야기꽃이 튀어나오시는 게 한두 권 읽으신 내공이 아, 아니시던데요. 근데 제가 하는 말들은 다 진짜 그냥 교양 상식, 아니, 진짜 요즘 그런 거라 알고 하는 말은 거의 없고 주워 들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 제가 끝을 그렇게 일부러 흘려요. 제가 아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 이 정도밖에 진짜 얘기 못합니다. 그게 공굴리기가 돼서 거의 수학 얘기보다는 이제 그 뭐야 영화와 소설과 막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죠 거기에. 네. 알겠습니다. 그 오늘 나눠주실 게 있으신 분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슬랙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오늘 같이 나눌 주제가 있으신 분들 어느 분은 어느 분 계신지 좀 확인을 좀. 강병수 선생님 계시고요. 저도, 네. 그러면은 네, 강병수 저도 선생님 먼저 하나 있습니다. 써주셨는데 한번 강병수 선생님 하시고 김남호 저, 선생님 하시고 아, 예. 그다음에 저 뭐 좀 남는 네. 거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럼 화면 이게 제가 하나 공유. 좀 확인 좀 할게요. 이게 공유를 할 때 네네. 처음에 잠깐 딜레이를 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네, 잠깐 딜레이가 있어요. 음, 음, 네트워크가 안 좋으면 네. 몇 초 정도 가기도 하고요. 예.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 워- 이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요거 두 개를 했는데 첫 번째 거에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그래서 요거 이제 쉬운 문제를 하나 다섯 개 점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를 쉬운 걸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풀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지난주까지는 풀었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제 근사값이 요렇고 요걸 엑셀에 이제 제가 잘 쓰는 건데 이 추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요 추세선에 요 이제 옵션에 보면 이제 방정식하고 R 스퀘어 값을 표시를 하게 했는데 이게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음, 요게 그 소수점 네 자리 여기 표시해주는 소수점까지 하니까 이게 두 개가 요거 구해놓고 혹시 해서 구할 마음이 없다가 이제 얘까지 해봤더니 요게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 R제곱 값이 얘가 이제 아마 그 0하고 1 사이 값 같은데 1이 이제 일치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그 뭐라죠? 스퀘어. 음. 네네. 요 더한 거. 그 혹시 이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우리 통계학 전공하시는 김남호 선생님 출동해 주십시오. 아니, 저도 까먹어가지고. 변동계수였나? 변동계수인가? 네. 결정계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보통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면 R스퀘어라고 우리 하고 그렇죠. 결정계수. 네. 네. 그럼 여기 그 최소 제곱법에서 요 그 이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거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뭐 그냥 저는 아니면 또 완전 다른 건가요? 수리적으로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 회기선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데이터가 있는데 음, 그 저 데이터들의 분포를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저는 R스퀘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뭐 근데 이게 수적으로 너무 똑같이 맞으니까 뭔가 같은 알고리즘을 쓴 것 같아가지고 같은 알고리즘 쓰신 거 맞아요. 네.
아, 네, 최소 제곱법에서 뽑으신 거잖아요. 네, 같은 알고리즘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네, 저 그러면 그 아이스페어는 최소 그거를 그, 네. 네. 그러면 엑셀에서 그 추세선의 선형, 그 추세선 종류 중에도 이제 선형이 있고 뭐 2차 곡선이 있고 그렇던데, 선형에 해당되는 그 추세선 그리는 거는 이 최소 자승법 얘랑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는 거네요. 네네, 같은 함수예요. 네. 음, 네, 네, 네. 그래서 똑같이 나올 수밖에 그다음, 없는. 음,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1000m 이 그 대포라고 하고, 그 이제 궤적을 그 추정하는 문제였는데요. 실제로 얘가 이제 이 첫 번째 처음 그 1000m 중에 1, 2, 3, 4, 5m에 있을 때 그 높이를 측정해서 그것 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나머지 두 분은 이제 보셨는데 실패했어요. 실제 이게 답이 1000m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100m 조금 넘는 게 나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 한 건데, 그 배동 선생님이 그 10m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그 10m면 뭐 제가 손으로 던지는 정도인데 10m 사정거리, 그 수류탄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10m 사정거리는 포에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하고 1m를 5번 측정을 했어요. 그래서 엑셀로 이렇게 x 제곱하고 x, 그다음에 y를, 이게 이제 실제 이상적인 값이고 여기다가 이제 10% 오차를 랜덤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A 벡터가 되고, 어, 요게 이제 B 벡터가 되고, A 행렬이 되고 B 벡터가 되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ATA 하고 요게 울트라 M인가요? 거기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손계산을 좀 덜 해가지고 ATA하고 ATB를 구해서 그 이제 ATA의 역함수 를 구했더니 x가 여기서 이제 알파와 y가 이렇게 정해지고요. 그래서 답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가 되는데 그 값이 10.424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10이 나와서 어, 원하는 에러가 5%도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애초에 y 값에 노이즈를 10%를 넣었는데 측정 그 값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최소 자승법으로 한 게 에러가 5% 정도도 안 났으니까 이거 꽤 굉장히 잘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배동 선생님이 그 에러를 안 넣으면 그냥 딱 두 값으로만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제가 또 에러가 없는 두 개 값으로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요거 말고 요거를 취한 거거든요. 근데 10m에서 처음 1m, 2m면 굉장히 초반이긴 하지만 요거는 이제 계산이 쉬우니까 그냥 손으로 했는데, 그래서 요거는 우리 너무 쉬운 뭐 이렇게 계산이니까 알파 베타를 구했더니 알파 베타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니까 10m가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에러가 없으면 그 두 점, 그러니까 포물선이 그냥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점 말고 더 이상의 그 추가적인 측정을 해봐야 그 레프트 널 스페이스의 디멘전만 계속 커지는 거지, 그 솔루션 어 그냥 컬럼 스페이스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만약에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서 벡터를 이쪽에서 해보면 이쪽 나머지 이 두 점 이하는 아마 그 피봇이 안 생길 거다. 그건 안 해봤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그 1000m 그 사정거리에서 그걸 처음에는 1, 2, 3, 4, 5를 했는데 그게 너무 초반인가 싶어서 이번에는 100m 간격으로 5번을 측정해 봤어요. 그래서 요게 측정한 x 위치고, 그래서 요게 실제 이상적인 높이고, 그 측정했을 때 높이고, 거기에 10% 에러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랜덤으로 넣고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ATA가 이렇고, 그리고 네, 요 계산이 어, 그림을 붙여놓은 게 없네요. 그래서 ATA가 이렇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했어요. ATA의 그 인버스에 ATB를 했더니 이제 알파 베타가 이렇게 구해졌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베타를 했더니 요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굉장히 비슷해지긴 했는데 에러가 한 15%인가요? 14% 정도가 되니까 에러가 10%는 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에러를 더 줄이려면 그 초반에, 그러니까 500m까지를 그 측정하는 횟수를 높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근데 너무 뒤에까지 가면 피할 시간, 제가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한 게임은 이게 지금 피할 시간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에러를 낮출지를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제 해볼 참입니다. 네. 음, 재밌네요. 네. 저는 그냥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10단위로 했을 때랑 1000단위로 했을 때 스케일의 차이가 값에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뭐 복잡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오차 범위가 저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10m. 저도 아마 네. 그 10m로 했을 때 오차가 10%라고 해도 이제 1m 정도잖아요. 근데 1000m는 오차가 10%면 100m잖아요. 그래서 오차가 커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오차의 절대값이 커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정확히 오차도 그 모르겠어요. 비율에 맞게 나올 것 같았는데 이게 우연히 랜덤하게 든 노이즈가 10m보다 100m가 컸는지 아니면 그좀 자세히 안 봤는데, 여튼 얘가 10m에서보다 너무 커요. 아마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스케일 퍼센트도 중요한데 여튼간에 절대적인 오차도 좀 중요한가? 여튼 조금 몇 개 더 해보고 싶어요. 네. 기본적으로 10에서 1000으로 갈 때 세제곱수가 되잖아요. 그 숫자 자체 스케일이 세제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평균 분산을 놓고 한다고 하면은 그 편차치가 엄청 커져서 튀어오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거든요. 저는 보기에. 음,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그냥 네네. 네, 그 전체 사정거리 절반까지 한 거를 같게 놔두면, 그러면 이 측정 횟수를 더 이렇게 많게 해볼까요? 글쎄요. 이게 이 음, 문제는 글쎄요. 이거를 선형대수로 봐야 되나 통계로 봐야 되나 저는 사실 좀 헷갈리거든요. 음, 선형대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되게 통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형대수는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프로젝션 되는 거리 값만 저희가 구하는 거잖아요. 했을 때 그 거리 벡터만 생각을 하는 건데 이 편차치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통계적인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뭐 알 듯 말 듯 좀 헷갈리네요. 음, 네. 재미있는 문제인데 간단하면서도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까지 계산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게 좀 저렇게 지금 어떤 거는 너무 딱 맞게 나오고 어떤 거는 되게 편차치가 크게 나오는데 지금 강병수 선생님께서 제일 궁금하신 건 어떤 거예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일단은 이제 깨달은 게 노이즈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노이즈가 없는 상황은, 그러니까 그 측정한 두 값이 이루는 스페이스 위에 그 창값이 그냥 있으니까 그냥 한 번에 2x2로 구해진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이제 아까 통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게 통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튼간에 어떤 어떤 쪽으로 가야 최소 자원으로 이 측정 오차를 줄일 수 있는지가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선형돼서 아닌지 긴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좀 굉장히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저거는 통계의 문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단위일 때는 저희가 표본이 5개인가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 안에서 그게 어떤 작은 표본에서 작은 스케일로 계산을 하니까 그렇게 우연에 가깝게 저렇게 나온 것 같고, 스케일이 커지니까 그게 디스턴스가 확 벌어지잖아요. 지난주에 그 디스턴스 얘기 잠깐 하지 않았어요? 김나호 선생님이 발표하실 때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랑 좀 연결되는 개념이 아닐까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놈이라고 하잖아요. L1 놈, L2 놈 막 이러면서 막 놈을 정의하는 방식이 여러 개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L2 놈이죠, 저게. 저렇게 보면은 그 제곱으로 보는 게 L2 놈의 개념에 가까운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음. 어쨌든 저게 선형대수적으로라기보다는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느냐의 문제로 그러니까 표본을 늘리면 확 줄 것 같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에러텀이 훨씬 주겠죠. 그러면 제가 다음 주까지 결정 계수랑 통계 회계 분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내용 좀 생각을 해보고 제 생각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근데 여기서 이 내용에서 결정계수 해당하는 게 뭐고 회계 분석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그, 지금 아까 추세선을 그린 것 자체가 일단 회계 분석을 해서 추세선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결정 계수는 그, 총, 그러니까 변동을 어떻게 했냐의 비중에서 회계 직선이 얼만큼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설명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걸로 저는 지금은, 네, 살짝 봐가지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 그래서 분석이 네네. 네,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 네, 회계 분석이 최소자승법하고 어떤 관계예요? 저희 계속 최소자승법, 제곱법 하고 있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 혹시? 그러니까 회귀 분석이 결국은 어, 그 데이터들이 삼포돼 있을 때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형함수를 찾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회귀 분석인데, 그 거리를 정의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쓰는 세소자승법은 그 방법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인 거죠. 그 선과,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를 그냥 수직으로 내릴 수도 있고 이 선과 이 수직하는 거리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거를 잡기 나름인데, 그 거리의 개념을, 그거를 저희는 이제 선과 수직하는 거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로 다 맞출 수 있냐 데이터 안에, 그거를 최소자승법이라고, 그게 그 회귀 분석의 기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음, 알스케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설명력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저도 이 정도까지 이해하는데, 사실 저도 말하면서 참 창피한 게, 통계학 공부한다고 그냥 혼자 막 했는데 시험 공부로서 공부를 하니까 이거를 실제로 하나도 프랙티컬하게 설명을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반성을 하면서 좀 듣고 있었습니다. 김나원 선생님이 요거 다음 주에 한번 보여주신다니까 한번 또 화끈한 걸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무시한 걸 또 준비해 주십시오. 아니, 아유, 부담 갖지 그리고 마시고. 부담을 주세요. 회계 분석 자체가 선형 직선을 찾는 건데, 결국에 선형 직선에서 기울기를 이제 파라미터로 두고, 그러니까 기울기를 찾기 위한 행위를 하는 건데, 기울기가 되는 파라미터라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최소자승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있는 스페이스에 투영을 시켜서 이 정도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를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투영하기 위해서 최소자승법을 사용하는 걸로. 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할 기대하겠습니다. 수 없는 벡터가 우리 컬럼 스페이스에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한 그 거리 개념으로 지금 다 프로젝션을 선형대수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예, 또 다른 코멘트 있으신가요? 강병호 선생님 혹시 뭐 다른 코멘트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다른 분들 좀 하는 거 좀 보고 또 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러면 넘어갈까요? 그럼 김남호 선생님 혹시 그 오늘 풀어보신 거 있으시면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저랑 되게 많이 겹칠 것 같거든요. 네. 공유를 지금 혹시 공유가 잘 되고 네, 있나요? 잘 보입니다. 네. 네, 이거를 일단 이거는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그냥 필기했던 내용인데 다른 건 없고 그냥 QR 분해 그렇죠. 네. 그람 슈미트 직교 정교화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직교 분해를 해서 기저 벡터를 찾아서 그게 그 오소노멀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같은 것끼리 대적하면 1이 되고 0이 된다 해서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다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어, 그리고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최소자승법의 내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만약에 그 Q 행렬 이걸 오소고널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다면 오소고널 매트릭스의 역행렬은 그 트랜스포즈니까 그러면 여기 텀이 아예 사라지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해수장수법을 구하기가 훨씬 더 쉬워져서 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재밌게 들었고, 그리고 그람 슈미트 직교정교화의 그냥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런 순서로 가는구나가 이렇게 잡아놓고 가니까 조금 더 뭐 명확하게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인디펜던트 벡터를 잡으면 저희가 뭐 컬럼 스페이스에 기저가 되는 것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그런 상황에서 일단 둘이 직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교하지 않는 기저들을 찾았을 때 이거를 그 전에 해왔던 프로젝션을 시켜서 이렇게 찾아서 오소고널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오소고널한 그 기저들을 그 노멀라이즈드 해주면 오소노멀해지기 때문에 네, 이런 방식으로 그람 슈미트 직교 정교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제도 하나 풀어줘서 그런 거 풀어봤고요. 그리고는 그 전에 했던 프로젝션 on to plane에 대한 내용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좀 궁금함이 들었었는데 일단 그 평면 플레인의 방정식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퀄 제로라고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저는 이걸 보자마자 일단 이 평면을 스팬하는 벡터를 찾기 위해서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널 스페이스 찾는 거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x의 개수가 들어오고 y의 개수가 들어오고 z의 개수가 들어와서 이런 매트릭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그 a랑 b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이 이거는 노테이션 실수인데 이 b 매트릭스의 널 스페이스의 그 기저 벡터들을 구하면 이게 이 평면의 방정식이 스팬하는 평면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벡터들이다라고 알고 그냥 했는데 하고 나니까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해놓고 뭘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긴 한데 왜 내가 이렇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문제 풀었어요. 똑같이 풀었는데, 근데 뭐 사실 저는 TA가 푼 거랑 거의 똑같이 풀었고, 그 음, 저는 사실 그거보다는 그 TA가 여기 풀어줄 때 처음에 그냥 네, 그 노멀 이퀘이션으로 바로 풀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써가지고 푸는 거, 그거가 저는 궁금했는데, 일단, 김남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는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찾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저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기저를 다 아는 게 어떤 맥락에서 저희가 알아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아직 납득이 안 되는 어, 예, 답변을 못 드리겠거든요. 네.
네, 일단은 이 평면이 어떤 공간을 스팬하는지 알기 위해서 이 음, 평면을 스팬하는 그 컬럼 벡터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A 벡터를 저는 A 매트릭스라고 뒀는데, 이 평면이 스팬하는 공간을, 음, 근데 그 A의 컬럼 벡터를 찾기 위해서 저는 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게 틀린 게 아니고, 그리고 그전에는 되게 당연하게 이렇게 했는데, 왜 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왜 되는지도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음, TA 세션을 보니까, TA 세션에서는 그냥 X에, 이거 딱 봐도 그냥, 마이너스 1 넣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오지.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했지? 라는 게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돼서, 음. 아,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당연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도 들으면서 네,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저희 다카수 시간에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조금 생각이 나거든요. 그 결국은 선형대수는 모든 걸 기저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있다. 저는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저거 그 A의 마이너스 1, 1, 0이랑 B의 1, 0, 1 저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베이시스잖아요. 저 컬럼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네.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저는 전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어떤 특별한 막 그 심오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선형대수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베이시스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사고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가신 것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어떠세요? 네. 납득이 안 되시죠? 네, 납득이 안 돼요. 왜 이렇게 했지? 그러면 일단 이우철 선생님께서는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z 이퀄 제로라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봤을 때 네. 어떻게 이 공간이 스팬하는 벡터들을 찾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별 고민 안 하고 그냥 저기 있는 베이시스 보고 그냥 그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고민 자체를 사실 안 했어요.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시는지 알 것도 같은데 그 부분에 저는 고민의 포인트가 없었던 거죠. 그냥 저 베이시스면 어떤 상수값으로 했을 때 당연히 다 벡터의 합으로 그 평면은 스팬할 수 있잖아요. 플레인을. 그래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 지금 저희 아, 나누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어 저게 이제 평면이잖아요. x 더하기 y 빼기 g는 0이라는 게 평면의 방정식이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뭐죠? 그 저게 이제 1, 1, 마이너스 저기 이제 x, y, z의 개수를 딴 1, 1,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가 저 평면의 수직이거든요. 그래서 널 스페이스를 찾으면 왜냐면 그 수직인 벡터니까 그걸 이제 법선 벡터라고 고등학교 음, 기하에서는 하는데 근데 이제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가 그 법선 벡터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근데 음, 3차원이니까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3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저 노멀 벡터, 그러니까 법선 벡터를 뺀 나머지 두 벡터가 그 법선 벡터의 수직이어야 되고 그럼 그렇게 3개를 찾으면 그 3차원 공간 전체 기저가 3개가 다 나오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찾을 거냐 해서 그 법선 벡터의 널 스페이스를 찾으면 그게 그 평면을 스핀하는 벡터가 된다고 저는 방금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널 그, 스페이스를 찾으면 네, 그냥 그 평면을 스팬하는 기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전 네,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사고방식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 사고방식은 이랬거든요. 일단, X의 개수가 1이고, Y의 개수가 1이고, Z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로 된 어떤 매트릭스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직교하는 벡터를 찾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된다고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일단 1,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를 생각하면은, 이게 그 해가 0이 되니까, 여기에 직교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널 스페이스를 찾으면, 어쨌든 이 매트릭스에 직교하는 벡터들은 0이 돼야,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고, 그런 로직에서 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 궁금해진 생각은, 여기가 x의 개수가 1이고, y의 개수가 1이고, z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것하고, 법선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배동성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는 원점을 지나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 평면을 정의를 할 때 어떤 직선의 평행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그 평면이 무한히 많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직선의 수직이라고 정의하면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점은 하나는 원점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평면이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데 그래서 법선 벡터를 생각을 해서 평면을 정의를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기하 시간에는. 아, 그래서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 원점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x, y, z라는 벡터가 있고 그 벡터랑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수직인 벡터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직이니까 얘네 둘이 네. 내적을 하면 0이 돼야 돼서 그럼 x, y, z랑 아, 1, 마이너스 1이 지금 법선이니까 그걸 내적을 하면 저 식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평면의 아,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아,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수직인 건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음, 평면에 수직인 건 하나 있으니까 그 평면에 포함되는 벡터 두 개를 찾으려면 그 수직인 법선 벡터의 널 스페이스가 찾아지면 그게 그냥 스팬하는 벡터가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제가 낄까는구나. 곧, 그,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기하를 안 해서, 아,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수직에 대해서 계속 다루다가 이걸 보니까 이렇게 평면의 방정식이 나오는 게 약간 너무 약간 좀 천재적이랄까? 약간 당연히 수직하면 0이 되니까 법선 벡터, 그 0을, 원점을 기준으로 법선 벡터를 그 개수를 이렇게 평면 방정식으로 세우면 이게 0이 되는 거는 당연히 수직인 벡터들의 모임이 될 것이다.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근데 그게 지금 감사합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그 3차원에서는 되는데 4차원으로 음, 확장을 해도 네. 4차원 공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3차원 평면이 있다. 3차원 평면이라고 해도 되나요? 뭐 아무튼 3차원 평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지금 얘 한 것처럼 어떤 벡터가 하나의 수직인 뭐 3차원 평면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아, 드네요, 일단은. 근데 그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확장이 될지. 제가 만들어서 푼 문제 중에 5차원 로 로벡터 스페이스 5차원 중에 5차원인데 로 벡터 스페이스가 3차원이에요. 널 스페이스가 2차원이고. 그러면 말로 하자면 지금 이거랑 말로 하자면 3차원 입체 공간이랑 2차원 평면이 수직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안 되지만 여튼 계산하니까 그 3차원 그 로 스페이스의 임의의 벡터랑 거기서 구한 그 널 스페이스의 임의의 벡터가 내적하니까 0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머릿속에서는 안 그려져도 여튼 오소고날 한 거죠. 뭐.
이거를 일반화하는 어,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공부했던 그램-슈미츠 프로세스랑도 연결이 바로 되는 것 같거든요. 이 개념이. 그 수직이라는 개념과 프로젝션을 네, 이용해서 전부 다 직교하는 기절을 만들어서 QR 리컴포지션을 저희가 하잖아요. 그거랑 개념을 네, 연결하면 좀 명쾌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 법선 벡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기 좋은데 그것과 좌표와 그 법선 벡터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직교하는 평면은 유일하게 결정된다라는 개념이 되게 명쾌한 설명인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도.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NR 프라임이 뭐예요? 아, 이거는 제가 이거를 그냥 잘못 쓴 거예요. 아, 그럼 그래서 이 NE 매트릭스를, 프라임이에요? 네네네네네. 아, 아,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매트릭스를 제가 만든 건데, 이름을 어떻게 짓지 고민하다가, 요걸로 썼다 막 하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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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쓴 거. 벡터 공간인데 그거 네, 평면 그래서, 공간처럼 표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쵸. 그냥 제 맘대로 그냥 평면 방정식을 본 다음에, 제 맘대로 그냥 만든, 네, 그런 거라서. 음, 근데 진짜 생각 없이 풀었는데, 얻어가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이 평면을 스팬하는 벡터들을 이렇게 찾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은 벡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앞서 프로젝션을 배운 이 P 매트릭스,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사용을 해서 또 A 트랜스포즈 A를 먼저 구해주고, 그거 인버스 구해주고, 그리고 A 트랜스포즈 A 인버스 A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구해서 그렇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풀었는데 이제 이게 아마 TA가 알려줬던 내용 같은데, 이거 혹시 이호철 선생님께서 말씀해 네. 주시나요? 아, 이거 뭐 똑같은 건데 그냥 쭉 하세요. 네, 같은 내용인데. 네. 아, 네. 어, 이게 그러니까 요 위에 있던 이 B 벡터를 그 위의 방법에서는 직접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구해서 푸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는데, 근데 TA가 알려준 내용은 이 그냥 B 벡터를 앞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곱해져 있는 형태로 생각을 하면은 음, 이게 B 벡터를 이렇게 평면에 투영시킨 평면 쪽에 방향을 가진 양을 평면의 방향의 양과 그리고 평면에 수직된 방향의 양을 가진 벡터의 합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P 방향에 투영시킨 B 벡터와 그리고 N 방향 법선 벡터로 투영시킨 D 방향의 벡터를 더해주면은 이게 I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곱해진 기존의 B 벡터를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그 원래 평면에 투영시킨 것과 그리고 법선 벡터 쪽으로 투영시킨 것의 합이니까 그냥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법선 벡터를 똑같이 프로젝션 매트릭스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에서 이걸 빼주면 기존에 저희가 연산으로 구했던 프로젝션 매트릭스와 똑같다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음.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냥 무작정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직교하는 쪽을 축으로 투영을 시킨 다음에 그걸 아이덴티티에서 빼주면은 이쪽으로 투영시킨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었던 포인트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신가요? 이게 아이덴티티랑 프로젝션만 갖고 그, 법선 벡터만 갖고 그 정보량이 보존되는 게 되게 신기하죠. 네. 네. 너무 신기해요. 네, 저도 신기했어요. 이거 되게. 네. 그 다음 페이지에서요. 네, 예, 여기서 이 B, 두 번째 줄에서, 네, 어, 소에서 그 네. 위에서, 이렇게 그냥 B가 이렇게 소거되는군요.
네, 여기서 그냥 B 벡터가 옆으로 빠져주고 같은 음. B 벡터가 곱해져 있는데 아이덴티티 아, 매트릭스랑 이 양변에 B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 B-가 결국에는 B 벡터의 곱하기보다는 네네. 네, 프로젝션 B 벡터의 매트릭스랑 더 이게 가까운 곱해진 게 네. 네, 말씀하세요. 동시에 말하니까 다들. 네, 네, 그 B 벡터의 어떤 매트릭스를 곱해준 게 B 벡터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준 거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랑 이 어떤 매트릭스랑은 음, 같은 양을 같은 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아래에도 문제가 몇 개 더 있어요. 네, 이것도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연산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서는 이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그냥 그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제곱을 해도 자기 자신이 나오는 성질을 통해서 그냥 i-p 제곱이 i-p가 되는 거를 보여라라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근데 이거는 간단했는데 그 이제 투영을 시켰을 때 A 매트릭스에 투영을 시켰을 때 그 이거는 저 위에서 얘기한 법선 벡터 방향의 성분을 설명을 해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이 평면에 프로젝션을 시키면 그래서 그쪽 방향이 우리가 스팬하는 컬럼 스페이스에 투영을 시킨 것이고 그리고 설명하지 못하는 방향은 레프트 널 스페이스를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인데 네, 생각 없이 그냥 외워서 풀어서 그런지 그냥 널 스페이스라고 썼다가 레프트를 빼먹었던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이 앞부분만 하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QR분의 그 그람 슈미트 직교정구화 내용이었는데요. 이 직교정규화 문제를 풀다가 이제 이 내용은 그대로 B 벡터를 A 쪽으로 투영시키는 것하고 그리고 C 벡터를 A 방향으로 투영시키고 B 방향으로 또 투영을 시키는 내용이어서 그래서 새 직교하는 벡터를 생성하는 문제였는데 근데 진짜 생각 없이 풀다가 이게 B도 A에 수직하지 않기 때문에 B를 A에 수직하는 벡터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수직하는 벡터에 C를 투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가지고 A 방향으로 투영을 시키고 B 방향으로 바로 투영을 시켜서 이래버리면 B랑 C는 그 투영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직교를 하는데 A 방향이랑은 직교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생각 없이 풀면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구나라는 내용을 한번 네,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뭐 나온 내용 중에 혹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생각 없이 풀면 저런 할까 봐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리셋되고 오니까 하도 생각 없이 풀고 있어서 조심조심 그래서 TA를 따라가면서 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뒤에 그 문제 학원 네네 말씀하세요. 네, 그 학원에서 애들한테 생각 없이 풀지 말고 공식 외워서 풀지 말라고 하면서 저는 공식 외우고 생각 없이 풀고 생각 없이 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아, 그 학원 요즘 하시는 건 어떠세요? 재밌어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음, 저도 까먹었던 내용들 다시 접하고 하니까 네, 음, 재밌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에겐 1타쌤 동성쌤이 계시니 언제나 학원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저 몇 개 그냥 풀 둔 거 있는데 좀 몇 개 좀 하고 할게요.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음, 음, 음.
잘 보이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리셋이 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개 문제 풀었는데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TA 세션에 있는 것들 그냥 그 파트 2라고 묶여 있는 그 직교랑 막 이런 직교 그람슈미츠 과정 프로젝션 그다음에 행렬식 나오는 부분들 그냥 나오는 대로 쭉 풀었어요. 사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급하게 막 풀었고요. 그 나오는 문제들 그냥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쭉쭉쭉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오소고널 벡터랑 부분 공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 S라는 게 이거 콤마 빼야 되는데 잘못 적었네. 이 두 벡터에 스팬되는 공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직교하는 공간을 직교 공간을 만드는 베이시스를 구하시오. 그리고 어떤 벡터가 알파 공간에서 만들 때 이거를 그 S와 S 직교 공간의 개념으로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그냥 간단한 문제였어요. 결국은 이 두 기저가 어떤 x에 대해서 내적을 하면 0이 나와야 되잖아요. 직교 공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행렬로 만들고 이 행렬과 x의 내적이 0이 나온다 해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저희가 익숙한 방법인 가우스 조르단을 이용해서 RREF 꼴로 만들고 요게 랭크2 매트릭스가 되고 x3랑 x4는 프리베리어블로 놓고 풀 수 있고요. 뭐 그냥 간단한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기저를 구하고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다시 에- 그 x 벡터를 이런 식으로 저희가 뭐 익숙한 방식대로 널 스페이스를 구해서 풀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기저를 통해서 이렇게 스팬든다 이렇게 풀 수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표현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국은 S의 기저들과 S 직교의 벡터들을 이용해서 알파 공간을 스팬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뭐 저희가 했던 네모의 맥락에서 아주 자명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 있습니다. 이게 사실 네모가 이해가 안 가면 좀 불편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근데 네모의 구조가 조금 들어온 다음에는 이게 좀 편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각각의 기저로서 작용하는 하나의 행렬 공간, 뭐 벡터 공간이 이제 행렬 공간이 되고 이걸로 어떤 벡터 V 알파에 있는 거라도 스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렇고요. 넘어갈까요? 별로 재미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이거는 나머쌤 푸신 거 같은 문제 저도 풀었고요. 예, 다 한 내용이라서 뭐 저도 TA 거 하는 거 보고 똑같이 풀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 아까 저희가 했던 건데 그 정보량이 보존되는 부분, 이 구조, 그 벡터 공간, 선형적인 벡터 공간의 구조에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정보가 있으면 이게 보존이 된다는 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문제 풀면서. 그래서 계산이 노멀 이케이션을 했을 때 복잡한 것이 좀 더 심플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참 저는 좋았습니다. 이 시간에 업무 전화를 누군지 모르겠지만 받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했던 문제고, 이 리스트 스퀘어 문제는, 요거는 제 생각에는 아까 강병수 선생님이 하셨던 대포 쏘는 문제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건데, 데이터가 3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사하는 2차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 벡터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행렬 A라고 놓고 우리가 늘상 하던 식으로 노멀 이퀘이션을 전개를 해서 이거를 어떻게 프로젝션하고 이거를 쓸 수 있는지 일단 A 트랜스포즈 A를 이용해서 랭크 2 매트릭스 인버터블한 랭크 2 매트릭스를 만들고 A 트랜스포즈 B 아까 강병호 선생님이 푸셨던 방식이랑 같은 방식이죠. A 트랜스포즈 B를 해서 요 두 개를 놓고 이제 우리가 노멀 이퀘이션을 푼다는 거죠. 뭐 그냥 근데 심플하게 여기서 상수항을 어떻게 없애신 거예요? 어디 상수항이요? 여기 assume equation에서 일반적으로는 상수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상수항이요? 네. 그 어 어떤 조건, 오리진이 있네요. 오리진. 네네네 트루도 오리진이 있네요. 아, 네네네 네네.
그래서 예, 상수항은 원점을 지나서 이게 아, 그렇게 무시해서 풀었고요. 그럼 제 문제랑 완전히 똑같아지네요. 네네. 저는 그래서 어거지로 만들었는데. 네. 요게 TA 세션에 문제랑 문제풀이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은 문제로 이렇게 풀었을 때 그냥 심플한 노멀 이케이션이 나오고 풀 수가 있죠. 요게 아마 TA 세션이 계산이 틀린가? 아마 그럴 거예요. 보는데 이상해가지고 제가 그냥 다시 한번 풀었는데 계산이 틀렸더라고요. 동영상이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다시 음, 풀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손으로 풀어보시면은 한번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그 노멀 이퀘이션을 구하고 이걸 어차피 그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가우스 조르단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로우 스페이스의 인디펜던스만 보존이 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D를 먼저 구하고 이걸 이용해서 C를 구하고 그 결과값으로 요 근사하는 이 데이터에 근사하는 2차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예. 아까 강병수 선생님이 하셨던 거랑 같은 맥락의 문제라서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러네. 예,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이게 지금 쓸데없는 걱정인지 모르겠는데, 혹 그러니까 이게 계속하면서 그 ATA의 인버스를 구하는, 역함수를 구하는, 역행렬을 구하는데, 그게, 앞에서 그럼 ATA는 무조건 그 역행렬이 존재하나? 그런 게 있었나? 근데 찾아봤는데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기억이 있어서 찾아봤는데 없는데 그냥 쉽게 그 ATA 디터미넌트가 0 되는 거를 그냥 쉽게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나요? 혹시? 예, 있어요. 그게 책에 보면 나오는데 아, A 트랜스포즈 A 음, 매트릭스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저희가 가우스 조르던 할 때도 로우 오퍼레이션 그러니까 핵연산을 통해 가지고 빵빵빵빵빵이 나오는 게 나오면은 그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를 이게 무의미한 정보가 되잖아요. 네, 그렇지 않고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우가 존재할 때는 무조건 인버터블해지죠. A 트랜스포즈 A를 했을 때. 근데 그 로우 1과 로우 2가 사실 어떤 상수배로 돼 있는 그런 행연선으로 없앨 수 있는 정보가 되면은 A 트랜스포즈 A를 했을 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죠. 그 정방 행렬로 바뀐 지연정 디터미넌트가 0이 돼 버리니까 사실 그거를 음, 저도 생각을 하다가 행렬식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그게 좀 이해가 갔던 것 같아요. 뒤쪽에도 행렬식 문제를 푸는데 그 결국은 그 로우 뭐라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로우 오퍼레이션으로 소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로우를 갖고 있으면 그게 풀 컬럼 풀 랭크가 돼버리잖아요. A 트랜스포즈 A를 했을 때 그래서 자명하게 인버터블 해진다 그런 내용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 인버터블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럼 못 풀죠. 그게 사실은 이게 최소자승법이 실제적인 그 저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네네. 답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이런 문제가 저한테 주어지면? 그래서 그 A 트랜스포즈 A를 생각하는 이유 자체가 저희가 만약에 A 매트릭스를 N 바이 P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보통 이게 n이 행이고 p가 열이니까 그래서 열이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데이터 이름을 이렇게 변수명을 저장해 주는 게 열이니까 보통 데이터의 개수보다는 데이터의 그 이름을 그 데이터 변수가 더 적을 수밖에 없어서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p보다는 n이 더 커요. 네, 근데 p가 만약에 그 풀랭크가 아니면,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를 전체를 스팬할 수가 없으면, 그러면은 그 변수를 아예 지우거나 그런 방식을 써서 로우 스페이스를 모두 다 스팬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해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변수를 지워요? 그래서 변수를 네, 지워요? 그러니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지 않는 변수의 열들을 그냥 아, 삭제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는 아, 경우도 있고, 네, 아, 다른, 로 중에 하나를 그냥 드러낸다고요? 네, 어차피 그 정보는 다른 열에서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쓸모없는 열이어서 그렇게 삭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도 또 많이들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면에 띄워놓은 게 그 스트랭 교수님 노트거든요. 그 판서 노트 수업 시간에 하는 네, 예, 여기에 비슷한 내용이 네, 있어요. A 트랜스포즈 A 매트릭스가 있을 때 이게 인버터블 하냐 과연 타당한가 여기에 대해서 있는데 제가 로우라고 했는데 여기 컬럼으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이 A가 인디펜던트한 컬럼 수를 가질 때 음, A 트랜스포즈 A는 인버터블하다. 이거를 증명을 하면 아래와 같다. 음. 이게 0인 널 스페이스가 있다고 이 노멀 이퀘이션의 널 스페이스를 구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이게 A가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only X가 제로일 때만 있다. 뭐 이렇게 된다는데 확 와닿진 않아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그냥 지금 보여드리려고 찾다가 사실 제가 말한 내용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 그 밑에 조금만 더 보여주실래요? 밑에 없어요. 이게 다예요. 어, 아, 그래요? 네, 저도 한번 찾아봐야겠네. 네, 요 책에도 있는데 네, 네, 고맙습니다. 뭐 로우나 컬럼이나 사실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어차피 A 트랜스포즈 A 했을 때 그 뭐야 그 행렬의 꼴이 이렇게 대칭적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인버터블 하다는 건 네, 로우로 생각하나 컬럼으로 생각하나 저는 차이를 못 느끼. 저는 사실 가우스 조르단 소거법이 되게 그 행연산을 이용해서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네, 저도 그 행렬 할 때 이게 행인지 이게 열인지 이게 열인지 이게 행인지 자꾸 맨날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네 네. 근데 네 근데 열을 드러내니까 네 그리고 n 바이 p 하면 로우가 n 차원이고 컬럼이 p 차원이니까 그래서 a 트랜스포즈 a를 하면은 p 곱하기 p 행렬이 되니까 홀 컬럼 랭크가 되려면 p 랭크가 p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열이 p였으니까 네 열 공간이 음, 홀이어야 되는 게 맞는 것 네. 같다는 생각. 나무쌤이 지금 아니, 저 컬럼 수를 자꾸 P라고 하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보통 아, 네, NM이 익숙하던데. 네, 보통 수학에서는 거의 다 n by n이라고 쓰는 것 같은데, 통계에서는 대부분 다 n by p라고 쓰는 것 아, 같더라고요. 또 그런 게 있군요. 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보통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음, 음. 네. 평균이 M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헷갈리니까. 그냥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M이 다른 걸로 쓰이니까. 근데 저기 저번 시간 끝나고 이재호 선생님이 이제 슬랙에 남겨주신 것 중에서 회로 할 때 허수를 J로 쓰는 게 보통은 회로 이론 할 때는 이제 그 뭐냐 전류를 I라고 쓰니까 그래서 이제 허수를 복소수를 J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 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서요. 음, 아, 네네. 그, 그, 커넥터 있잖아요, 커넥터. 커넥터에 그 안에 막 20개, 30개 되는 커넥터들을, 그 핀이 있는 커넥터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그 알파벳 문자로 커넥터들을 A부터 뭐 예를 들면 Z까지든 이렇게 매기거든요. 거기 보면 I하고 O를 안 써요. 제가 숫자들이랑 헷갈리니까 이제 안 쓰는데, 아무튼 이미 다른 데서 쓰거나 헷갈리면 또 그렇게 조금씩 응용마다 다르게 쓰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아까 나무쌤이 보여주셨던 그람슈미츠인데요. 역시 뻘짓을 하면서 계산하면 틀릴 수 있다. 뭐 좋은 교훈이었고요. 풀이는 간단하게 그냥 그람슈미츠 그 과정 그 자체예요. 그냥 하나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직교화, 정교화 시킨다. 뭐 그 내용이니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음. 뭐 그냥 보면서 이 대수적인 구조가 좀 신기하긴 했어요. 이게 정교화 시켜 놓으니까 이 정교화 시킨 걸로 만든 Q 매트릭스가 결국은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가 된 다음에 이 R을 구하는 게 엄청 쉬워진다. 뭐 이런 계산적인 구조들이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신기했고 이 결과값이 결국은 이 A, B, C라는 열에 있어서 표현이 A라는 건 결국 처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잡았던 그 Q1에 정교화된 거. B는 Q1과 Q2, C는 Q1, Q2, Q3 이렇게 저희가 그 정교화하는 과정이 그대로 이 대수적인 구조에 녹아 있는 거. 약간 좀 보면서 조금 아름답다? 이런 생각 조금 했어요. 뭐 이게 대단한 계산도 아닌데 아 이렇게 예쁘게 숫자가 정리가 잘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하나도 새로울 게 없지만 아 그냥 이 퍼뮤테이션 매트릭스 항상 뭐 별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뜨문뜨문 튀어나오는데 아 이런 구조들이 안에 숨어 있구나 뭐 이런 거를 좀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다음 세션부터가 행렬식이거든요. 그 행렬식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냥 너무 이게 사실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냥 현재 저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어, 행렬 네, 네네. 근데 저 질문 하나만 그 전 문제 드려도 될까요? 질문. 아 잠깐만요. 이거요? 네. 네. 저는 아직도 대충 느낌이 오는 것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은 게, QR 분해를 하면 R이 왜 상삼각행렬이 되어야만 하는지가 좀 확실하게 와닿진 않거든요. 저는 그냥 요 구조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녹아서 상삼각 행렬로 아주 자연스럽게 피벗이 잡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원래 있던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매트릭스에 대응되는 네. 걸로 저희가 그람슈미츠 해서 기저를 만든 거잖아요. 정규직 교화를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여기 있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오소노멀한 기저들은 이쪽에 남고 나머지 정보량이 전 이쪽에 상삼각 행렬로 남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다 계산을 해놓고 보니까 이런 식의 구조가 TA도 이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거 안 보셨구나. 이거 네. TA도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요 A라는 원래 있었던 기저랑 이 Q1이랑 뭐 어떤 관계가 있는지 B라는 기저랑 Q1, Q2 그러니까 결국은 Q2의 정보량이 더해지면서 이렇게 Q1과 Q2에 해당하는 정보만 남고 C로 갔을 때는 이게 두 번 직교화한 프로젝션을 다 배제해 준 값이니까 세 가지가 남으면서 되게 내림차순 하듯이 이렇게 그냥 예쁘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음, 납득이 가시나요? 근데 그 오소고널 매트릭스 QR 분해해서 Q가 항상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는 아니지 않나요? 아니죠, 아니죠. 네, 항상은 아니죠. 근데 항상 R은 상삼각 행렬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혹시 가정이 있나요? A가 플랭크라던가 이런 가정 없이도 이렇게 된다고요? 어, 가정이라고 하면 너무 큰데 또 어떻게 얘기하면 근데 좋을까요? 얘가 플랭크가 돼야 여튼 피봇이 그 대각으로 쫙 잡힐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뭔가 어 대각 중에 0이 끼고 막 이럴 것 같은데. 플랭크여야 그 되나요? 아니, 플랭크인가? 퍼뮤테이션 매트릭스는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는데 오른쪽에 오는 게 그래도 그냥 뭐 어퍼 트라이앵귤러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진짜 대각 중에 0이 껴도. 네. 0으로 돼 있는 대각 그게 될 것 같은데요. 어,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여튼 뭐 형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답게 딱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좀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게 플랭크여야 되나요? 아니,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요 오른쪽에 행렬이, 이제 대각 행렬이 0이 끼면 모양이 좀 약간 뒤틀려 보일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트라이앵글, 어퍼 트라이앵글의 그, 그 조건은 사실 왼쪽 그 로우가 0인 거지, 대각에 0이 있다고 해서 어퍼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튼 모양은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삼각형이 눈에 딱 음, 예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뭐 빵빵빵빵 뭐 이렇게 왼쪽 나오지 않을까요? 퍼뮤테이션은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고. 예, 예. 배동 선생님 이거 어떠세요? 저 갑자기 헷갈려요. 이게 QR 분해를 하려면 플랭크여야 될까요? A가? 모르겠네요, 갑자기. 진도가 거기까지 안 나가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플랭크여야 되지 않나요? 갑자기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러니까 벡터가 결국 다 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는 해야 되니까 플랭크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설명을 못 하겠어요. 네. 뭐, 제가 지금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요? 왜요? 저도 지금 생각했을 때 일단 Q에서 일단 기저 벡터가 3개가 만들어지면은 지금 이 3x3 매트릭스를 생각을 했을 때 기저 벡터가 3개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모든 차원을 다 스팬한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풀랭크여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굳이 모든 스팬을 차원하지 않는 기저 벡터가 2개만 나오면 기저 음. 벡터 2개짜리로도 분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GPT한테 물어보니까 모든 n by n 행렬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네, 지금 나오는데 저도 헷갈려서 그냥 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오른쪽에 있는 행렬의 대각선 중에 0이 생길 뿐이지, 뭐 무조건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겠네요. 음. 네, 네. 이런 그, 식으로 정방행렬이 아니어도 음, 랭크가 꼭 꽉 안 차도 이런 식으로 생긴 행렬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QR 분해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 네. 네네. 네. 되겠네요, 되겠네요. 좀 근데 한번 한 되죠. 번도 생각 못 해봤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게요. 네. 그냥 공식에 매몰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지 고민 따위 하지 않았던 한심한 저를 또 발견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좋은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디터미넌트인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네, 디터미넌트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디터미넌트 간단하게 그냥 이거 왜 공부하지 이 생각했거든요 오늘. 그냥 잠깐 보다가 그냥 결국은 제 수준에서 찾은 답은 그냥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방정식이 풀릴 것이냐, 인버터블하게 풀릴 수 있느냐, 행렬식의 존재 이유는 그냥 제 생각엔 일단 1번은 그거 하나 거기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막 라플라스 전개 막 라이프니츠 공식 막 여인수 전개 막 쭉쭉 나오는데 그냥 모든 걸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거 문제 풀리냐? 예, 풀리면 어떻게 풀리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투비 컨티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실제로 이제 만약에 2x2 이런 그 행렬식이 있는데, 그 XY를 구해야 되는데, 아까랑 비슷한데, XY를 구해야 되는데, 이 디터미넌트가 0이에요. 근데 그럼 어떻게 구해요? 이 중에 또 없어요? 한 줄? 못 구해서 저희는 프로젝션 결국은 돌고 돌아 어, 다시 프로젝션하고 그 갖고 있는 가장 근접한 애를 찾겠다 이런 얘기로 돌아가는 거죠. 어, 네. 디터미넌트 하니까 조금 그냥 재밌었던 거는 손계산이 좀 찰진 맛이 있더라고요. 짜증나는 4x4, 5x5도 할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전 페이지에 라플라스 익스펜션이라는 거는, 그 이게 이게 공식, 그 뭔가 이 어떤 이런 걸 라플라스
어떤 거를 라플라스 익스펜션이라고 아, 그냥 보나요? 이렇게 형태 2x 아니면 3이 있는 거를 쪼개가지고 2x2 행렬 3개의 행렬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런 전개 방식을 라플라스 익스펜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높은 차원의 이것도 행렬을 라플라스네. 낮은 차원의 행렬로 쪼개서 행렬식을 구하는 방식. 네. 내가 네. 보기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름이 여러 가지 붙어 있어서 라이프니치 방식, 뭐 라플라스, 뭐 여인수 전개. 근데 뜻- 뭐가 그렇게 다른 건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행렬식을 구하는 여러 가지 음, 계산법인데 다 똑같은 것 같다. 그냥 이거를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얘기를 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르게 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네, 행렬식은 어쨌든 네. 다음 주에 한번 또 저희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오늘 소감이랑 그냥 간단하게 다음 주에 무엇을 공부하실 건지에 대한 저희의 각자의 각오를 나누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그 병원에서 사실 오디오만 들었거든요. 그 선생님들 스터디 하시는 거를 보니까 다음 주에 아까 김남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해놓으면은 각자가 이게 준비하는데 좀 모티베이션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다음 주에 행렬식을 뽀개겠습니다. 네, 뽀갤 수 있는 최대한의 행렬식을 뽀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여러 가지 그 스쳐가는 생각 중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환기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사실 지금 요즘 공부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그 개념적으로 정리도 안 된 것도 많고 무슨 헛소리를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는 한 주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다음 주에 저지를 그 리딩 파트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그 아는 건 없지만 아는 게 오히려 없어서 수업을 분명히 들었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알아볼 겸 다음 주에 그 어떻게 회계 분석이 그 선형대 수학의 언어로서 적히는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 왜 통계학에서는 n by p라고 적는지 여쭤보셨던 거 그 보니까 그 보통 저희가 데이터를 관측할 때 데이터를 n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낼 때도 n분의 1 시그마 xi 하면서 n개의 데이터 관측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그 행렬로 나타내면은 그 행이 되는 게 데이터의 개수라서 n을 그 앞에다가 적고 싶어서 n을 앞에다 적어버리니까 그 뒤에는 저절로 음, 다른 거를 적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 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한 거 조금 더 확장해서 조금 더 이것저것 하고 싶고요. 지금 하신 그 디터미넌트 하, 하고 그 아이겐벡터를 한번 맛볼 생각입니다. 제가 아마 저번 주에 4장 조금 이제 했을 거예요. 그 발표를 저번 주에 4장 앞부분 한 섹션 4점이라고 4.2 정도를 했을 텐데 4.3, 4를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해보니까 진짜로 좀 이게 이제 이름이 진계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진짜 계산을 문제도 거기 나와 있는 문제 말고도 좀 다른 것들도 좀 많이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문제를 좀 풀다 보니까 약간 의미나 이런 것들이 좀 와닿는 것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 진도는 아마 4장 끝까지는 할 것 같고, 5장이 아이젠 밸류죠. 5장은 할 수 있으면 뭐 보고 그렇게 천천히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 그리고 확실히 아까 네, 네네네. 말씀하세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김남원 선생님 그 평면 x 더하기 y 빼기 z 할 때 그거 하면서 약간 네모가 조금 더 정리가 된 느낌이 들었거든요. 결국 네모로 돌아간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 네모가 엄청난 거 사실 저희가 약간 개념의 약간 메모리라고 해야 될까요? 몰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됐던 게 그 네모 사태가 거의 한 달 넘게 막 이렇게 지속이 됐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근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는데 약간 진계수에서 계산이 사라진 계기가 네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그리고 막 이제 픽셋도 이제 나오는 거 보니까 계산 문제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그 보면은 개념적인 게 좀 많아서 굳이 여기 있는 문제 다 안 풀어도 되니까 계산 문제를 풀면서 계산 속에서 함의를 찾는 게 좀 저는 요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가능하면 계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고 오겠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적인 예시를 네, 들어봐야죠. 약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서재용 선생님, 남영 선생님이 안 계시네요. 아, 오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진계수 정모 언제쯤 할까? 그거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음. 진계수 정모 한 3월 말 정도에 한번 할까요? 3월 말이나 4월 초? 네. 네. 시간 되시는 분들 식사 간단하게 하시면서 얘기도 좀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에서 뭐 그때 뭐 서울역이나 이런 데 얘기했었는데 인원이나 이런 거 맞춰서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그러면은 레코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